네,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봐볼 건데요. 일단 단백질의 단위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미노산이에요. 혹시 이 단위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면은 여기다가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전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총 20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그림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에서 모두 아미노기, 그리고 중심이 되는 탄소, 수소, 카복실기는 존재를 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 곁사슬만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곁사슬이 바로 어떤 아미노산인지 결정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아미노산은 총 20종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곁사슬도 총 20종류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는 걸 볼 건데요.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항상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하는 결합을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결합의 종류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을 쭉 했으면은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길어져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게 됩니다. 이 폴리라는 말은 어떤 게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한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어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그림에도 보이듯이 이 폴리펩타이드에 아주 많은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되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 예시에서는 적혈구의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예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데, 이 독특한 입체 구조는 열하고 산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열하고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면은 그 단백질이 원래 수행하던 고유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열하고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면은 무슨 기능을 어떻게 잃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침 안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침은 녹말을 잘 분해를 시키는데, 만약에 이 침을 한번 끓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끓인 침에다가 또 녹말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녹말은 분해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바로 끓이면서 열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고 고유의 기능, 녹말을 분해하는 고유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내용 잘 알아두시고 다음으로는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고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몸의 방어작용도 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인다. 자세한 내용은 개념서나 교과서에서 보시고 이 정도는 일단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핵산에 대해서 볼 건데, 핵산에는 바로 DNA가 있고 그리고 또 RNA가 있어요. 그리고 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DNA와 RNA의 단위체는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랑 당이랑 염기가 1대1대1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인산이랑 이 당이랑 염기가 한 개씩 있다. 그리고 이 DNA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의 이름은 디옥시리보스이다. 또 염기에는 A라고 표기하는 아데닌, G라고 표기하는 구아닌, C라고 표기하는 사이토신, T라고 표시하는 타이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민은 DNA만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리보스라는 당이 있어요. 아까는 디옥시리보스였죠. 그래서 당이 다르다. 구성하는 당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기에 A로 표기하는 아데닌, G로 표기하는 구아닌, C로 표기하는 사이토신이 있는데, 아까 전에 있었던 타이민 대신 여기는 유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실도 잘 알아줘야 되고요. 네, 살짝 퀴즈를 넣어봤는데, 그래서 총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를 5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5개가 아니고 8개입니다. 왜냐면 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랑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랑 애초에 당의 종류가 달라요.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 뉴클레오타이드는 8개다 라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로 넘어갈게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결합을 할 때 이 인산이랑 당이 같이 결합을 한다. 근데 이때 이 인산당은 공유 결합을 한다. 네,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도 인산이랑 당이랑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쌓이면은 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 폴리가 많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으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할 때는 염기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염기 서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확률로 따지자면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에 AGTC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도 AGTC 다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도 AGTC 그리고 똑같이 해서 벌써 4의 4제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염기 서열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염기 서열에는 유전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 정보를 만든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 DNA의 그림이 보이는데 보면은 당하고 인산은 이 바깥 골격을 담당하고 또 염기는 안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염기는 다른 염기랑 결합할 때 바로 수소결합이라는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당과 인산이 결합할 때는 공유결합을 하고 염기와 염기가 결합할 때는 수소결합을 한다 라는 거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염기의 특징은 바로 상보 결합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아데닌, A 아데닌은 무조건 T 타이민이랑만 결합하고 그리고 G 구아닌은 무조건 C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보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되면은 A는 무조건 T랑만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A의 개수랑 T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G의 개수랑 또 C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한 문제들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꼭 염기를 생각할 때는 알고 있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DNA와 RNA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밑에 그림에 나오듯이 일단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네, 이중으로 돼 있죠. 그리고 RNA는 단일 가닥 구조이다. 한 줄밖에 없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그 당은 DNA는 디옥시 리보스를 갖고 RNA는 그냥 리보스를 갖는다. 그리고 염기 DNA는 T 타이민이 있는 대신에 RNA는 유라실이 있죠. 또 DNA는 유전 정보를 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RNA는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소재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죠?